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 학벌,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결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가 된다면 이럴 때는 이른바 사기결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거나 또는 혼인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이혼에 비해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과 혼인 취소 모두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혼인 생활의 존속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들, 즉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혼인 취소라는 것은 혼인할 때, 즉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장애를 원인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는 혼인 관계 증명서상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재된다.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인지 또는 되지 않는 것인지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교회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서울에 소재한 한 명문대학교의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또 아내는요, 남편에게 본인이 처음에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고 이렇게 편입과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SNS 초기 화면에 해당 명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요. 또 남편과의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내서 자신이 해당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또는 과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아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 서초구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면서 부모님과 거주했던 구체적인 지명이나 아파트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것,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온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난 아내와 남편은 교제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자신들이 처음 만난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았고요. 또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이후에는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와 오빠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또 양가 가족들이 모두 만나 상견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다음 날에 아내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고요. 또 아내가 남편이 혼자 살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신고 이후에 아내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학생이라던 아내가 학교에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항상 학교에 간다고 했고 또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막상 결혼 후에 같은 집에 살다 보니 아내가 수업을 들으러 가지도 않고 또 학교 친구들과도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죠. 남편은 이런 점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또 의심 끝에 아내가 다닌다던 학교의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아내가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또 해당 학교에 입학한 적조차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추궁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내가 대학생이 아니고 수년째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신분이었고 또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현재 서울이 아니라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내와 함께 남편을 속였던 것이죠. 이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아내와 헤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은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사기로 인한 결혼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을 하는 일방이나 양 당사자를 기망해서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상대방이나 또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로 인한 혼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가 되어야 혼인의 취소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소한 거짓말로도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혼인 관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러면 앞선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정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학력이나 가족사항, 집안의 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 의사결정이 되는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남편이 이와 같은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아내와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기망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남편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에 따라서 법원은 아내의 기망행위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례에서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요, 법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했는데요.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렇다면 아내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러한 남편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례로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 취소가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또 다른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혼인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내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 불면증, 무감각 마비, 해리성 기억 장애라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약 한 달간 A라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비슷합니다. 남편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편집병, 조현병 증세가 악화돼서 같은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아주 즉흥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그 즉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 당시까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혼인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즉흥적으로 한 후에야 각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이에 자신들이 경솔하게 혼인신고하였음을 후회하면서 쌍방이 혼인 취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도 두 사람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정했는데요. 법원은요, 혼인 당시에 남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 불면증, 무감각마비, 그리고 해리성 기억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질병도 역시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양 당사자가 둘 다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남편 모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질병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 모두 경솔하게 혼인신고한 것을 후회하는 점, 또 이로 인해서 혼인의 취소를 모두 다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아내와 남편의 혼인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배우자가 성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혼인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 봐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세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릴 이 부부의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중매로 만나 혼인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요, 중매 당시에 결혼 상대로 나는 전문직 종사자를 무조건 만나고 싶다. 이렇게 큰 조건으로 남편의 직업을 내세웠고요. 또 결국에는 아내의 희망대로 전문직 종사자인 재활의학과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중매를 통해 만난 것인 만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빠르게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어서 빨리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신혼생활 중임에도 아내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렸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3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요, 남편이 덥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거실에서 따로 자거나 또 본인이 직접 매트리스를 구입해 와서 아내와 떨어져 자는 적이 많아서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요. 또 아내의 급한 마음도 모르고 또 부부 간의 성관계도 너무나 드물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로 인해 불화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자 아내의 요청으로 남편이 불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불임 검사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에 또 성염색체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남편의 위와 같은 병력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아내는 남편에게 원망과 실망의 감정을 자주 표출하게 되었고, 또 남편 역시 그런 아내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형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아내는 이를 거절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아내와 남편은 별거하게 되었고요. 아내는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중매 결혼을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를 남편으로 원했던 이유는 남편을 닮아서 똑똑한 이세를 낳아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한 것도 매우 크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 성기능 장애와 함께 또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남편의 이러한 건강 상태가 향후에 개선될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지 않다. 아내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는 남편이 혼인 전부터 자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내와 결혼한 것이다. 즉, 사기 결혼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령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부부 한쪽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남편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아내가 첫 번째로 주장한 내용, 즉 남편이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내와 혼인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요, 아내의 요청으로 불임 검사를 한 이후에야 자신의 무정자증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기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다툼이 되었고 또 원심과 대법원 판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심은요, 남편에게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 혼인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내와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매로 만나서 혼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이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남편의 성염색체 이상증이 향후 2세까지도 유전될 가능성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아내가 혼인 전에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남편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혼인 취소 사유인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먼저 혼인의 본질이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인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신의 가능 여부는 혼인 취소 사유, 즉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런 혼인 취소 사유는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 보면요.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자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여러 번 배란 예정일을 고지받았고요. 또 그럼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의 불임 검사를 하게 됐던 것인데요. 남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 검사 이후에야 자신의 무정자증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특별한 의료적인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 검사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아내 역시 그 진료 과정에서 남편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임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내의 부부 생활에 남편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설령 남편이 아내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요, 자신의 성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신체 감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또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정도라는 점도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 가능 여부, 즉 부부 중에 일방의 원인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혼인의 취소 사유 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또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보다 그 사유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법원은요, 임신 및 출산과는 달리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고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또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또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야 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그 정도가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부 중에 일방이 성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또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또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혼인 취소의 제척 기간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기로 인해 결혼했음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또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혼 취소의 사유별로 제척 기간을 약간 다르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또 이와 달리 결혼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혼인을 취소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고,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한다면 혼인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봐서 각하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척 기간 내에 소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가 있었음에도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들어서 이혼 청구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례로는 제척기관 도가로 인해서 혼인 취소를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다가 이후에 초등학교 반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아내에게 자신이 S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방학 기간에만 한국에 나오고 또 내년에 3월경에는 나는 S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소재의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그 다음에 3월이 되자 실제로 아내에게 이제는 대기업 상하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실제로 상하이에 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아내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요. 또 아내 역시 남편을 따라 상하이로 출국해서 그곳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살면서 아내를 통해 국내에 있는 아내의 부친, 즉 장인에게 연락해서 장인어른, 제가 중국 상하이 소재의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으니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금이 없으니 등록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요.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의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편은 또다시 장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상해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이 세금을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면서 제가 회사에서 미리 지급받은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위약금 때문에 제가 이직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고 나서 남편은 갑자기 아내에게 이제는 영국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내가 공부하게 됐다 라면서 갑자기 홀로 집을 나가서 영국으로 떠났고요. 이후에는 아내에게 영국의 대학원을 졸업했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미국 뉴욕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게 됐다.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한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만 믿고 남편의 유학기간 또 연수기간 동안 연고도 없는 상하이에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은 말했던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그제서야 남편은 갑자기 내가 사실은 정신분열증에 걸렸으니 우리 협의 이혼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요구에 매우 놀라기도 했고요. 또 남편의 그간의 행적이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그제서야 자신의 오빠와 함께 중국의 상하이 소재의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가서 남편의 출입국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남편이 단 한 번도 영국이나 또는 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고 연수기간이라고 말했던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중국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추궁한 결과 남편은 그간에 아내에게 얘기한 적이 있던 대학교 재학이나 대기업 상해지점 근무 등 남편의 신상, 즉 학력, 경력, 직업 등에 관해 말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실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내의 부친은요, 남편, 즉 사위로부터 속아서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위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위 고소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되었고요. 또 이 사기 사건이 기소가 돼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부친이 남편을 형사 고소한 것에 더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학력이나 직업, 경력 등 혼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아내를 기망해서 이로 인해서 혼인을 했으므로 이 혼인은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해서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내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법원은 아내로서는 중국 상하이 소재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했을 때 이를 통해서 남편이 학력과 직업 등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아내와 혼인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아내의 부친이 남편을 형사 고소한 시점 정도에는 남편이 아내를 기망해서 혼인에 이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취소 소송의 소재기일이 이 형사고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내의 혼인 취소는 이러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아내의 혼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아내는 앞서서 남편이 본인을 속인 사정이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왜 했냐 살펴보면 이러한 혼인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 경력 등 중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알지 못하게 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뿐이지 별도로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해서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아내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아내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는 혼인 전부터 학력이나 직업, 경력 등 자신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모두 속이고 또 혼인 이후에도 학력, 직업 등에 관해 새로운 거짓말을 반복해 가면서
심지어는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함으로써 아내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남편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와 같은 남편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겠죠. 이에 법원은 아내가 주의적으로 주장한 혼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각하를 하면서도 다만 이혼 청구는 인용을 하고요. 또 위자료 청구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은 이혼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사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했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때 법에서 정한 근친 관계에서 결혼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때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네, 이러한 혼인 취소는 두 사람이 합의로서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된 부부 사이에 만약 자녀가 있다면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혼 시와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 중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